私は川北彩花です。週刊 K리그愛してる.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면 기네슈 감독이요. 상대팀이 F서울을 상대로 해서 비기기만 하더라도 즐거워하더라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비기셨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언제부터 F서울이 강했다고 터키 감독 하나 와갖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F서울이 작년보다 좋은 건 사실이지만 우승권의 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뭐 그런 말은 축구 선수가 듣기에 너무나 기분 나쁜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난 척하다가 큰 코 다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MVP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팬들 향해서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반대쪽인데요. 잘 봤어요. 이수영 저기 슛! 이수영이에요. 해결은 이수영입니다. 와, 김포의 공격이 날리섰고요. 야, 이거 페니를 가리는 킥 완벽했고 이수영 선수 터치 그리고 마무리 슈퍼골입니다. 자, 좋아요. 열렸죠. 자, 그렇죠. 자, 이거는 잘 살려야 돼요. 네, 자, 가야죠. 가야죠. 이승재 접고 이승재 들어왔어요. 원더골입니다. 간만차기 성공. 이승재의 동점골. 아름다운 곡선. 네. 궤적을 아름답게 그려내면서 왼쪽 골대 구석으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갔던 이승재. 네, 후반으로 돌아왔습니다. 후반은 리그2 이야기와 함께 축구 단신인데 우리가 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예, 그 얘기도 같이 하면서 다음 라운드 프리뷰로 이렇게 넘어가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 사람들 리그2 7라운드도 이제 준비가 돼 있었는데 대다수는 이제 재훈 씨가 이제 준비해 주셨고 성남 경기라던가 김포 경기 정도는 저랑 이제 지우 씨가 아마 여기서 좀 보태서 아래층 사람들 같이 하게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재훈 씨께 한번 아래층 사람들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2도 이제 7라운드로 또 이날 구성이 되었었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경기 4월 11일 14시에 펼쳐진 경기 수원FC와 대구FC 경기 캐스파크에서 펼쳐졌고요. 스코어는 2대2로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반 하정우의 선제골부터 시작했었고 이후에 또 PK를 얻었던 수원FC가 또 프리주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전반부터 두 골 앞서 나갔던 수원FC가 되었습니다. 쉽게 갔을 것으로 보이는 수원FC가 또 전반에 또 주도하면서 대구를 상대했었고요. 대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수원FC 주도에서도 대구가 여러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대량 슈팅을 했었고 41분 크로스의 상대 혼전 속의 인플레이 상황에 대한 그 박기현 선수가 밀어넣기로 만회골이 되었었는데 하지만 이 골 과정에서 중간 이 주심이 좀 멈칫하면서 골이 인정이 안 됐다가 골에 대한 VAR 체크로 이후에 또 이 온피드 리뷰 결과에 따라서 그 박기현 선수의 만회골이 인정이 되면서 또 조마조마한 대구 팬들의 모습도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후반에 대구는 또 긴 공백 끝에 드디어 세징야가 교체 투입되면서 여기서부터 대구의 페이스가 이제 수원FC를 또 압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공격에서는 또 이제 수원FC는 추가 실점을 내주지 않기 위한 버티기도 들어갔었습니다. 에드가까지 투입됐었던 대구가 더 밀어붙이고 했었고 결국엔 에드가의 동점골로 87분에 성공을 하면서 2대2 동점이 됩니다. 멈추지 않았던 대구 선수들은 이제 역전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남은 시간에 찬스를 만든 대구의 크로스가 반대쪽으로 그대로 흘러가면서 양팀이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만 했었습니다. 사실 대구에게 이 승점 1점은 아쉬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15실점을 하면서 공격과 다르게 수비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대구FC 상황이면서 대구 팬들이 또 김병수 감독에 대한 주어진 모래시계가 점점 다해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김병수 감독도 위기감에 몰린 생쥐처럼 힘겨운 전반기를 보낸 것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반면 수원FC는 지난 서울이랜드 원정 경기에서 대량 실점으로 3대0으로 패하면서 0대3으로 패하면서 사실
4연승 끝에 그래도 수원 FC가 오랜만에 기록한 패, 또 이후에도 이제 대구 FC 상대로 이제 연패를 하지 않았지만 그 무승부를 거뒀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기에 승리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더 컸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마디 할게.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구는 세징야만이 아니라 에드가도 동상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물론이죠. 예. 에드가 선수가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신기하다. 머리로 얘는 대포도 쏘고 그 약간 뭐라지 바나나 킥도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헤딩하는 거 보면은 헤딩 물론 잘하기도 하지만 네. 헤딩이 너무 신기하대. 네네. 어떻게 좀 머리로 대포슛이랑 바나나 킥을 하지? 약간 이러면서 막 신기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대구 입장에서는 이게 지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지금 대구가 리그 1에 있었다가 리그 2로 갔기 때문에 기대했던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너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줘서 웅화밤님도 오늘 이 녹음인 기준으로 오늘 녹음 직전에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네. 대구는 축구하는 거 보면 잔류 확정입니다. 대구가 승격하는 것보다 제가 로또 당첨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아이고. 과연 뭐가 더 빠를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죠. 웅화번님 나중에 로또 당첨되면은 혹시 1등 말고 몇 등을 말하세요? 3등 정도는 금방 하지. 아니 몇 등 아니 3등도 좀 만족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2위 아니 못해도 2위까지. 저는 로또 3등입니다. 로또 3등. 죄송합니다. 로또 당첨인데 5등은 금방 하지 않나? 아니. 근데 5등도 쉽지 않죠. 근데 요즘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를 맞은다면 그 로또 5등까지는 그래도 쉽게 그 될 수도 5등이 있죠. 5,000원이죠? 5,000원인가 막 그럴 맞나? 거야. 저 모르겠네. 5등 한 번 됐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당첨이 어느 정도냐를 따지면 5등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진짜 예. 그 정도 되면은 진짜 대구가 더 빠를까 아니면은 웅가밤님 로또 5등이 더 빠르나? 대구 승격보다 5등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가? 안 되겠다. 3등. 3등으로 합시다. 그럼 팽팽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 정도로 저는 보태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고 같은 시간에 펼쳐진 또 이제 구덕 운동장에서 펼쳐진 부산 아이파크 대 용인 FC 경기. 먼저 스코어는 2대 0으로 부산 아이파크의 홈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K2 1위 수성 조성환 감독 하에 3년 차에 결국 부산 승격을 위한 기대감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 중에 김찬의 부상으로 조기 교체가 되는 변수가 생기게 되는데 부산은 최근 부상자들의 발생으로 스쿼드 운영에 대한 불안함이 좀 유지가 되어지는 가운데 용인이 또 전반 동안의 수비적인 운영과 버티기 모드로 나오면서 부산이 좀 초반에 어려운 모습이 좀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우주성의 세트피스 선제골로 기록과 그리고 백가운의 세게골까지 나오면서 구독운동장에 찾아온 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기며 이날 경기의 승리로 6연승이라는 신기록으로 부산의 무패 행진을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용인은 많은 변화로 부산을 전반에 무실점을 가져갔었지만 후반에 부산을 상대로 공격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0점이 떨어지는 등의 아쉬움이 가득했었던 플레이로 이날 득점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패한 용인이었습니다. 전체 경기 리뷰는 이렇게 짧게 얘기하겠고요. 사실 부산의 또 이런 6연승이라는 기록을 봤을 때는 확실히 조성환 감독의 3년차는 뭔가가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청취자 중에 이제 부산 팬이 계시죠. 호연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브레이킹한 김찬의 슛을 고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장면이 좀 아팠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 고간으로 막아낸 골키퍼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안구에 습기가 차올랐습니다. 이거 이렇게 공감 능력이 호연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주책 없게 웃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뜬공을 잡으려던 이 구상민이 구르는 것도 재밌었고요. 그러나 그 외에는 지루한 전반전이었습니다. 부산은 공격이 안 되고 오히려 16위 용인이 공격을 주도하며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찬이 오른쪽 햄스트링을 부여잡으면서 나가고 대신 들어온 백가온이 한 차례 슈팅 외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여주니 홈 징크스를 다시 떠올리게 되더군요. 용인에게 첫 승을 안기는 접대를 할까봐 조마조마한 가운데 68분 우주성이 멋진 회오리 다이빙 헤더로 골을 넣었습니다. 10분 뒤에 크리스찬의 패스를 백가원이 추가골로 연결합니다. 그럼에도 용인 선수들은 꺾이지 않고 맹공을 퍼붓는 게 저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런 팀에게는 골이 안 되면서도 자책골이라도 접대해주는 전통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멋있는 200경기 출장 기념 유니폼을 입은 구상민이 어린 딸 앞에서 계속 선방을 하며 시즌 첫 클린시트를 만들어냅니다. 수협을 지며 단독 1위라니 얼떨떨하네요. 브라질에서 영입한 구텐베르크의 활약도 기대합니다. 목에 금속 활자로 문신 새긴 것 같던데
성경 구절일지 궁금하네요. 흐흐 하면서 스페셜 유니폼 구상민 선수의 그 등번호에 이제 선수 이제 사진도 같이 들어있는 스페셜 유니폼 사진도 같이 올려주셨어요. 사진 멋지네요. 근데 진짜 부산이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저 모두 전승인데 유일한 일무가 성남으로부터 일어난 거라서 맞아요. 성남 팬으로서 가슴이 웅장해지고 알고 봤더니 부산 되게 강한 거였어. 사실 이게 시즌 전에 K2 시즌 전에 미디어에서 예측하기로는 사실 승격 후보로 예측했었던 건 뭐 이제 수원 삼성이든 뭐 이제 대구 FC든 뭐 이제 뭐 수원 FC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나왔지만 사실 부산 아이파크에 대한 언급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서 좀 조성환 감독이 그래도 확실히 이 동기부여를 좀 갖고 이렇게 준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자면은 이 조성환 감독과 이제 같이 있는 또 이제 이 최원건 수석 코치 이분 모르겠습니다. 그 두 분이 아직 이제 날이 좀 풀려가지고 이제 아직까지도 페이딩을 입고 이날 경기를 벤치 앉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이 다 같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마다 계속 패딩을 입고 지금 경기장에 좀 오는 것 벤치에 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징크스를 만들어서 다음 경기도 승리, 다다음 경기에 승리하기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마 본격적인 좀 더운 날씨에도 이 패딩을 입을까도 두려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좀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게 조성환과 최원건이 포백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이게 포백이 가능한 분이었나? 라는 생각 좀 들었고. 사실 저도 사실 조성환 감독이 저도 인천에 있었다 보니까 그래도 사실 포백을 썼을 때는 정말 급하게 좀 이제 후반 막판에 그렇게 좀 급하게 전방에 올리던가 3백에서 그 어떤 좀 키 큰 자원을 위로 올려서 좀 그렇게 포백을 잠깐 쓰는 그런 경우만 맞지. 사실 그분과 3-4-3이 거의 한 몸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3-4 혹은 좀 과감한 3-4-2-1 이렇게까지도 예상을 했었지만 이렇게 포백으로 이렇게 좀 구성할지는 모르겠고, 또 일단 아까도 제가 리뷰하면서 얘기를 빠뜨렸지만 크리스찬 선수가 또 이날도 공격 포인트 기록했어요. 확실히 이 선수는 지금 K2에선 굉장한 이 고점을 보여주는 선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선수를 또 이제 스카우팅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부산 이 스카우터의 시선도 굉장히 또 인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좀 부산의 이런 모습 봤을 때는 진짜 이거 승격까지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은 또 이제 협회장으로서 계속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그 회장님께서는 부산에 대한 기대감을 이러면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부산 입장에서는 사실 정몽규가 그렇게까지 나쁜 구단주는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실 투자도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고, 지금 사실 패신에 대한 것도 금액이 적게 들어간 건 아닐 텐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투자는 되는 것 같고, 지금 사실 나름대로 선수들도 괜찮게 지켰기도 하고, 지금 잘 구성을 해서 올라오게 된다면은 사실 또 한 번 또 K리그에서 나름 전통이 있는 강호잖아요, 부산이.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부산이 하필 또 올라왔을 때가 코로나 시즌이었던 걸로.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제 즐길 것도 없이 바로 내려갔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팀이 좀 올라와야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부산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부산 또 인상적인 거는 그래도 부산의 유스인 개성고 선수 출신들을 그래도 괜찮게 또 콜업하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확실히 그걸 보여준 건 역시나 백가온, 김현민 등 이런 장점을 봤을 때 지금 또 부산 개성고에 대한 또 주목도도 확실히 이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부산 아이파크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 용인에 대한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하자면은 용인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보이고, 이게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 보니까 또 이제 최영근 감독 입장에서도 다음 라운드가 아마 김해랑 아마 맞대결이 또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승리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용인도 이제 멤버에 비해서는 사실 좀 이렇게 보여주는 카리스마는 솔직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큰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경기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바로 또 이제 4월 11일 16시 반에 펼쳐진 경기를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주 프론티어 FC 대 서울랜드의 경기 파주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 스코어는 1-3으로 서울랜드 원정 승리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두 팀이 이번에 처음으로 맞상대를 하는 매치였고 이 라운드에 K2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대되는 매치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 파주의 선제골이 나오는데 유재준의 프로 데뷔골로 돌파 후에 ZG 원더골로 신고하며 파주 홈팬들의 큰 환호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1분 코너킥에서 서울이랜드 코너킥에서 오스마르의 헤더 패스를 백지용이 헤더로 동점골을 만들면서 최근 상승세에 이랜드가 이날 경기에서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후반 여러 교체들로 변화주기 시작했던 서울이랜드가 변경준이 부상 복귀로 이번 시즌을 시작하며 교체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멀티골로 이날 맹활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역전골이 나오면서 바로 원정 서울이랜드 팬들에게 다가가며 같이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자신의 커리어 사상 첫 한 경기에 2골을 넣으면서 이날 경기 MM을 받기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랜드가 3연승으로 저번 부산과 천안 경기에서 1무 1패로 굉장히 불안한 출발로 김도균 감독의 위기를 의심했었지만 다시 승리하는 모습으로 서울이랜드의 상승세를 더 기대할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파주 프론티어에 대해서는 초반 라운드 많은 시선이 오고 간 것이 사실이었고 부정적인 행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있었고 황보관 단장의 부임 이후 기대되지 않는 행보라는 것도 결국 파주 프론티어에 대해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것 같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파주가 제라드스 감독 하에서 만들어가며 이 파주 프론티어를 만들어가며 승리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도 어쩌면 승리로 다크뉴스를 뒤덮는 격이 될 거라고 했겠지만 프로 시즌을 정하면서 나온 아쉬운 점들을 점점 고쳐나가면서 경험치를 먹어가는 파주 프론티어 되길 바라는 바로 얘기를 마치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사실 이날 제가 이랜드를 세컨 팬으로 지지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골을 먹고 이거 파주가 역시 요즘 가장 돌풍의 팀이 파주잖아요. 뭐 외적으로도 말이 많지만 내적으로도 워낙 제라드루스 감독이 워낙 이 팀을 잘 만들어놔서 되게 잘하고 있어서 이거 좀 재밌는 좀 대결이겠는 거 이랬거든요. 근데 맨 처음 한 골 내주자마자 이랜드가 파주한테 따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은 백중 선수 골까지는 제가 거의 나중에 봤는데 우선은 이제 아들이 갑자기 놀아달라고 우리 게임 좀 하자. 네. 왜 축구만 보냐. 그러니까 전설 더비를 너무 재밌게 보아서 그거 보느라 못 놀아줬거든. 그래서 네. 약간 닌텐도 그걸 좀 했어요. 닌텐도를 하면서 하다가 도저히 내가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해가지고 잠깐 쿠팡 좀 틀게 해서 쿠팡을 틀었는데 틀자마자 변경준 선수가 2대1 역전골을 넣은 거예요. 네. 와! 그래가지고 막 좋아하고 거기서 그 정도나 해도 다행이라 했는데 거기서 또 추가골을 또 넣으면서 이랜드가 역시 그래도 아직은 파주가 조금 아직은 이제 경험 부족이 팀 전체적으로 있는데 아무리 좋은 감독이 있고 해도 팀 자체가 다 처음이면은 이게 아무래도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걸 확실히 보여줬다. 이제 서울 이랜드도 이제 창단한 지 좀 이제 한 12년째 된 이제 팀이기도 하고 역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역사 쌓여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노련함도 팀 전체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들게 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었어요. 저는 이 라운드 끝나면서 서울이랜드 순위를 봤는데 3위예요. 네. 어느 순간 네. 그때 언제 지우 씨랑 그랬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아이고 이제 김동현 감독도 이제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랑 김포 성남 보셨을 때. 그랬었나? 막 그때였나 보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랜드가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 다시 상위권으로 회귀했습니다. 김동현 감독 잘하고 있네요. 예. 확실히 그래도 서울이랜드가 이게 조금 변화를 보였던 게 저 대구 FC 원정 가서 그래도 승리한 것에 좀 그래도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수원 FC 홈에서 또 이렇게 대승을 거두면서 이번에 사실 아까도 제가 이 리뷰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이 경기가 되게 주목되는 경기였었어요. 흥미가 있었을 경기였고 파주도 좀 잘 나가고 있었고 서울이랜드 다시 연승을 거두면서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보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 제가 인천 울산 아니었으면 이 경기를 원래 가려고 했었어요. 진짜 하필이면 이게 나도 그 마음을 알거든. 이게 하필이면 왜 우리 팀 일장이랑 겹치냐? 짜증나. 약간 그 재훈 씨의 마음을 알 것 같아. 네, 그래서 좀 이 경기를 가고 싶은 욕심도 네, 있었지만 그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응원의 인천 경기가 있었다 보니까 그쵸. 그거는 가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파주의 다음 상대가 성남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꼭 보러 가겠다. 이제 파주의 이 경기를 내가 그 중계가 아니는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라고 해서 보러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주 얘기만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네. 싶은 게 저는 아무튼 이 파주 개막전 아니더라도 그때 전남전을 저는 이 파주 홈 경기를 방문했었는데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도 물론 경기장이 좀 낙후된 거는 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그래도 파주 프론티어가
그래도 일을 못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도 만약에 물론 그 행정적으로는 그건 사실 좀 얼굴 붉히는 그런 좀 솔직히 좀 창피한 그런 행정인 건 맞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비판을 받은 건 비판을 받되 뭐 이제 계속 비판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을 이상하게 한다 이건가? 네, 이렇게 뭐 이런 사실 좀 그렇게 느낌인 것 됐고. 같아요. 얘기 부담 버스는 못한 게 맞긴 하죠. 그거는 좀 비판 받아야죠. 못한 게 아니라 미친 짓을 한 거 아닐까? 똑같나? 그냥 어그로를 그냥 끌었다는 생각도 들긴 내가 해요. 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아들도 걔는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냐고 하는데 초등학생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저는 일단 그 당시 그때 이제 파주 경기를 방문하면서 네. 또 이제 그 당시에 그때도 승리를 거뒀었으니까 전남을 상대로 2대0으로 이겼었다 보니까 그래도 요 파주 서포터들도 이제 저 서포터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응원하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무슨 파주 청춘이라고 언급을 했고 뭐 아이러브 파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뭐 승리한다 파주 뭐 이러면서 또 되게 그래도 이 파주 이제 시민 구단을 만든 만큼 그 확실히 파주에 대한 경쟁력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관중들이 그래도 3,000명 정도는 이제 많이 와도 3,000명 수원 합성 때는 너무나 거기 원정 팬들이 많이 왔었다 보니까 그런 사실 거기에 대한 행정은 사실 꼬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홈 경기를 개최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부족했던 점들을 그래도 계속 이제 고쳐 나가면서 한다면은 저는 파주 프론티어도 충분히 그래도 괜찮은 구단 이제 또 파주 시민들을 위한 또 구단으로 저는 그래도 파주 그 프론티어 그 영상 이제 그 구단 영상들 봤을 때는 이 파주 주변에 그래도 맛집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방문해가지고 또 이제 선수단들과 먹방을 하는 등의 그런 영상도 있고 저는 또 이 파주 프론티어의 릴스 쇼츠 같은 것도 보면은 거기서 황보관 당장이 나와서 그 쇼츠를 찍고 있다는 게 좀 되게 아직까지도 놀라워요. 그래서 좀 요즘 리스로 봤을 때 쇼츠나 리스 보면은 그 무슨 음악에 뭐 붐샤카라카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황보관 단장이 그거를 춤을 추고 있는 게 좀 너무 색다르고 춤까지 췄어요? 네, 춤췄어요. 예. 아유 못 볼 걸 봤네. 아마 근데 저는 그런 시도도 사실 물론 황보관 단장이 비판적인 여론이 있고 뭐 사실 안 좋게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시도를 그래도 과감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좀 박수를 쳐주고 싶긴 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좀 그래도 좀 근엄한 그런 좀 무게 있는 그런 물론 이제 요전에는 또 이제 KFA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얘기는 못 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파주 프론티어 단장으로서의 역할은 초반에 그 행정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소리가 나온 거는 맞지만 그래도 릴스나 쇼츠에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그래도 파주 프론티어에 있어서는 그 진심이지 않나라는 거는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겠고요. 이제 다음 경기 같은 시간에 펼쳐진 경기도 얘기하겠고요. 화성 FC 대 전남 드래곤즈 경기 화성 종합 타운에서 펼쳐졌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1대0으로 화성이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화성의 긴 부진을 깨고 굉장히 오랜만에 승리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을 상대했었습니다. 전남에겐 또다시 퇴장 악몽을 벗어날 수 없게 됐는데 최한서 선수의 파울에 대해 주심이 퇴장을 선언했고 후반 동안 전남이 화성을 상대로 한 명 적은 상태로 준비하게 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화성은 페트로프의 오랜만에 44분 페트로프의 오랜만에 득점으로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며 경기에 집중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후반 동안 세계골을 위한 움직임도 계속 있었지만 화성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는데 플라나가 슈팅에서 키퍼 정면을 가거나 여러 슈팅들이 최봉리 키퍼가 막아내는 등 아쉬움이 많이 컸었을 겁니다. 위기를 간신히 벗어난 화성이 이날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반등하길 바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전남은 경기 종료 후에 성적 부진에 대한 박동혁 감독의 사임을 바라는 전남 팬들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있어 보였었습니다. 무승에 대한 팬들의 여론이 당연히 좋아 보일 수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 전남의 앞으로의 시즌에서 박동혁 감독이 과연 어떤 변화 혹은 앞으로의 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장관 감독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장관 감독. 네, 이장관 감독. 아 이게 근데 제가 그때 경기를 봤었을 때 제가 이랜드 경기를 그러니까 닌텐도 아들이 닌텐도 하느라 제대로 못 봤는데 중간에 살짝 봤을 때
근데 한 명 퇴장당한 거 치고는 되게 잘 막는다 골키퍼. 골키퍼가 다 했네. 전남은 네. 골키퍼 혼자 했나? 막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이라이트 다시 봤는데 그때 실시간으로 봤었을 때랑 그 비슷해. 아 진짜 그래도 한 명 퇴장당해도 저희까지 버틴 것도 그나마 팀 클래스가 있으니까 저런 게 버텼나 보다 이 생각이 들지만 최봉진 잘해요. 예, 네. 확실히 잘하는 골키퍼 같아. 근데 이 전남이 지금 너무 못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못할 팀은 아닌데. 저는 무엇보다 발디비아가 이렇게 안 보이는 거는 맞아. 그것도 맞아. 이번 시즌 그랬던 것 들어서 물론 공격 포인트 그렇게 기록한다고 하지만 확실한 건 작년과 재작년 느낌이 다르긴 해요. 확실히 지금 벌써 아니면 뭐 좀 약간 간파가 되면서 좀 발디비아를 어떻게 그랬을까? 막느냐 그런 느낌도 들고 지금 발디비아 의존도도 물론 보여주긴 하겠지만 지금 전남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경기력이 좀 안 좋은 거면은 사실 박동혁 감독에 대한 이런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발디비아 해주는 또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아주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또 얼추 조금 땡겨가면서 봤는데 퇴장 장면도 봤고, 근데 퇴장 전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 잘했어요. 네. 그리고 그 최한솔 선수의 퇴장 장면 그거 보셨어요? 예, 봤어요. 네, 아니 봤어요. 그거 괜찮아요? 마진 선수? 그러니까 진짜 그 뒤통수 맞은 거 근데 그거예요. 그거 당연히 퇴장이에요. 그러니까 퇴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괜찮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근데 괜찮은 것 같던데. 이거 경도에 따라 이거 근데 병원 가봐야 됩니다. 근데 잘못 맞았다가 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보통 퇴장이 그래 2경기 징계잖아요. 네. 이거는 추가 징계? 모르겠어요. 물론 제 나와도 할 말 없어요 사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머리 정도로 뒤쪽이 위험해. 이게 워낙에 또 조금 말랑말랑한 예. 부위다 보니까 격투기에서도 후두부 가격은 금지잖아요. 그럼요. 예. 진짜. 게다가 이게 너 때릴 거야 이게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맞으면 더 충격이 더 맞아요. 크거든. 이게 그니까 진짜 좀 너무 아찔했었어요 저도. 네, 그리고 그 화성 선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파울에 대해서 좀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저는 저번 경기에도 퇴장당한. 그니까. 그 선수는 아마 홍한진 선수. 네. 그러니까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퇴장이 나와버리면 뭐 물론 박동혁에 대한 쉴드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좀 본인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빨리 승리가 필요하고 지금 아직 좀 전남은 또 이제 홈경기 아직 못 치르고 있는 가운데. 네, 그쵸. 몇 라운드인데? 15라운드인가? 그때까지 네, 맞아요. 그 원정만 다녀야 돼. 근데 그래도 이 정도로 못하면 안 되지. 아무리 그거 해도 그걸로는 지금 이 성적이 실드가 안 되니까.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김포는 아직. 맞아요. 이따가 바로 그 김포 얘기 나온 그쵸. 가운데 다음날 넘어가면 되겠네요. 다음날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바로 대어를 잡았어. 4월 12일 14시 경기 또 이제 수원 삼성과 김포 FC 경기 네. 또 이제 리뷰를 또 지훈이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원 팬들이 조금은 마음을 좀 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플레이오프는 갈 건데 근데 너무 약간 좀 지금 조급해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이상은 갈 텐데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를 가겠다는 게 아니라 플레이오프든 이상은 뭐든 그 이상은 이상으로 갈 일은 없어요. 예, 그쵸. 그럴 것 같아. 근데 1등을 1, 2등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고. 그치. 근데 지금 좀 지나치게 1일 1비를 하시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경기 청주전 이번 경기 공격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이 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 초반에 그 좋았던 모습이 안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아무리 리그2를 뭘로 봐도 그 정도 리그2는 원래 남이 잘하는 거 못하게 하는 사람들 전문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플랜 A가 좀 어느 정도 읽힌 거거든요. 청주전도 그렇고 김포전도 그렇고. 근데 이런 타이밍은 올 거예요. 올 수밖에 없었고 안 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만입니다, 솔직히. 근데 공격진들이 조금 답답한 것도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김지현 선생님 욕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저도 보면서 저 선수가 이게 익숙한 맛으로 돌아왔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가 결과적으로는 그 고정훈이 그거예요. 남이 잘하는 것 못하게 하는데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으로 2경기 연속 고전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근데 그 수원이 후방에서 만들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김포가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면서 거기서부터의 일단 그 길목을 잘 막았어요. 그러면서 실수도 많이 나왔고 거기서부터 김포가 찬스를 많이 가져가는 것도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포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버티자에 가까웠던 것 같고 1차적으로는 그러다가
올라가서 되면 좋고 아니면 뭐 사실 0대0 나쁘지 않다 이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골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사실 못하긴 했어요. 왜냐면 앞에 루이스가 찬스를 한두 개 날렸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의 찬스가 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 못한 선수가 골을 넣어버리는 바람에 이시현 선수가 득점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선수가 서울이랜드에서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경기를 거의 못 나왔던 걸로. 그러니까 이랜드에 있었다가 네. 그 경남에 갔긴 했는데 그 이후엔 좀 사실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김포에 이번 시즌에 합류하게 됐죠. 그래서 많이 못 받는 선수인데 김포 가서 꽤 괜찮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다가 좀 어떻게 보면은 김포가 또 저력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전술적으로 이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늪축구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본인들이 잘하는 축구에 대한 대비책이 나왔을 때 거기서의 또 전술적인 능력이 결과적으로는 또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정효 감독님이 아마도 그 주도하는 축구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더 센 팀인 입장이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입장에서는 사실 리그2에 있을 때도 압도적으로 전력이 뛰어나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의 약간의 뭐 시간은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저번 경기도 그렇고 그 잘 될 때도 그랬는데 막판에 신인 집어넣는 건 조금 저는 이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가혹하다 그 임지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번 경기도 그랬던 것 같고 수원 경기 볼 때마다 막판에 그 좀 안 풀릴 때 신인 선수들이 들어가는 걸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간 허정무가 예전에 허영준 집어넣었던 그 슈텔리케 슈텔리케구나. 예. 그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데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젊은 선수가 거의 데뷔전이거나 아니면 몇 번 안 뛰었던 선수인데 막판에 들어가서 1인분 하기도 버거운 판에 판을 체인지하는 거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조금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저는 아무래도 고승범 선수 위주로 좀 눈이 따라가면서 봤는데 많이 눈에 띄지 않아서 생각보다는 그래서 울산에 있을 때 그리고 예전에 수원에서 잘할 때보다 한 칸 혹은 반 칸 위에 있는 느낌인데 이게 이 선수한테 가장 맞는 옷인가? 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저는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 선수는 그거보다는 좀 8번롤에 가까운 선수인데 공리에 가깝게 뛰는 게 과연 이게 팀을 위해서 좋은 걸까라는 생각 좀 들긴 합니다. 어쩌면 이정환 감독의 시도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 10번 선수가 10번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또 있고 네 맞아요. 근데 굳이 고승범을 본인이 잘하는 자리에 안 쓸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사실 들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뭐 상황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수원이 또 1차적인 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또 결과적으로는 또 강등 플레이오프를 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차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 첫 패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면서 사실 저는 맞다. 참고로 저는 이 경기 갔다 왔습니다. 이 경기를 가서 빅버드로 가서 그래도 경기를 봤는데 사실 홈석을 좀 저는 예매하고 싶었는데 원하는 자리가 다 매진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김포 원정석을 가서 봤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옆에 이제 김포 서포터들이 응원하는 것도 좀 옆에서 잘 들었고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확실히 김포 원정석 그래도 김포 원정석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도 그리고 확실한 거는 저는 김포의 팬들은 저는 물론 개개인도 있겠지만 가족 단위의 팬들이 확실히 많이 오는 것 같은 게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그 도시 특성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이제 새로 이제 결혼하시면서 김포에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참고로 저희 그 승호 아빠 백승호 선수의 아버지신 그 백인영 교수님 그리고 그 형님이신 백일우 교수님 다 김포에 사십니다. 근데 김포가 되게 팬들은 가족 단위인데 왜 이렇게 거칠어요? 선수들은 뭐 아무래도 그리고 또 심지어 고정호 감독도 우리 축구는 거칠다는 아니고 우리도 기술 축구 한다라고 그렇게 또 기사에도 나왔던데 사실
고정호 감독 기준에서는 거칠다라고 보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지만 거친 건 거친 겁니다. 이날은 뭐 사실 특별하게 막 그 뭐 전경기 같은 그런 이슈가 나올 만한 장면은 딱히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건 있었어요. 박동진 선수가 이날 선발 나왔었잖아요. 확실한 건 수원 엔석 쪽에서의 그 야유는 확실히 박동진 선수에 대한 야유는 확실히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저도 보면서 이 현장 가서 봤던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이시안 선수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완전히 도파민 충분히 터질만 하는 그 원정석 분위기였고, 반면 대조적인 게 또 이제 수원 왼석 쪽에서는 역시나 그 실점에 보면서 저는 그래도 김준호 키퍼 막을 줄은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도 이 장면에서는 그래도 이거까지 막기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시안 선수가 또 잘 넣고, 이 득점에도 회고하다 보면은 이 교체 들어온 김민석 선수가 조금 측면에서도 돌파하다가 수원에서 좀 이제 수비하면서 좀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를 뚫고 그리고 반대쪽에 전환을 하면서 그렇게 패스를 줬는데 그 패스가 되게 잘 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김민석 선수는 또 이제 인천 유스로 또 있었다 보니까 좀 잘 보던 선수인데 이런 플레이를 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아마 김포도 있다 하면서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좀 인상 경기를 봤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리뷰는 여기까지. 네. 다음 경기 그러면 제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14시 카드 시간 펼쳐졌고요. 천안시티 FC 대 충북 청주 FC의 경기 스카이피치에서 펼쳐졌고요. 스코어는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결과로 봤을 때 사실 생각보다 양 팀의 부딪힌 경기력이 좀 치열함을 보여줬었습니다. 천안시티가 또 지난 라운드 휴식으로 만반의 준비로 기대가 있었는데 팽팽한 가운데 전반 막판 충북 청주의 이종호 선수 선제골로 기록하며 천안이 실점을 하게 됩니다. 전반 막판에 또 천안 퉁가라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사르자니가 또 급하게 투입되었었는데 후반 초반에 사르자니가 이 동점골을 만들면서 K리그 데뷔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양 팀의 슈팅에서 몸을 던지는 수비로 팽팽한 경기력이었었고요. 결국 이종원이 또 추가골로 기록하면서 역전을 했었던 청주였었고요. 이번에야말로 충북 청주가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로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티는 절대 지지 않는 모습으로 교체에 들어왔던 이준호 선수가 헤더골로 동점골을 만들면서 천안시티 이적 후에 첫 골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충북 청주의 첫 승을 또다시 뒤로 밀어주게 되면서 양 팀이 승점 1점으로 마무리하며 이날 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경기를 봤었을 때는 인상 경기 역시나 천안시티의 사르자니 선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날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데뷔전 치고는 그래도 맹활약을 펼치지 않았나. 만약에 여기서 승리까지 가져갔었다면 천안시티가 더 좀 붐업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지만 충북 천주가 이날 경기로 사실 역전을 하면서 좀 첫 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준호 선수의 그 결승골로 2대2 무승부로 그래도 이 홈에서 패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그래도 천안시티가 좀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경기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6시 반 4월 12일 16시 반에 펼쳐졌던 경기 충남 아산 FC 대 김해 FC 2008의 경기 이수순이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고요.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충남 아산이 김해 FC 2008을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두 팀이 첫 맞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산 특유의 공격적 플레이로 압도를 했었고 20분 나임의 침착한 컷백에 은고이가 선제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경기 초반이지만 아산이 김해를 상대로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게 될 것 같았었는데 하지만 김해는 주저앉지 않고 밀어붙이면서 아산의 골문을 위협했었습니다. 이 충남 아산이 받아치면서 추가골의 수조도 있었지만 만들지 못했었고요. 하지만 결국 후반 76분 김해 이승재가 한번 잡고 가마찬 것이 신성훈 키퍼를 뚫으면서 김해의 동점골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김해는 이제 역전으로 첫 승을 원하는 플레이로 바뀌기 시작했었고요. 브루노 코스타의 돌파 이후에 슈팅이 하늘에 뜨고 마이사폴의 헤더가 골대를 벗어나는 등의 아쉬운 결정력에 추가골까지 만들지 못했었습니다. 양팀이 무승부로 희비가 갈린 가운데 김해는 시즌 첫 승점을 가져가면서 6연패의 부진을 조금이나마 돌파구를 찾아갔었던 손현주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다음 경기에 반드시 첫 승을 위한 도전이 클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반면 충남 아산은 추가골을 만들지 못한 것에 연승으로 분위기 오르며 3연승을 좀 기대했었지만 최하위 팀인 김해에게 승점 3점을 가져가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질 것으로 바라보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추가하실 거 더 있으신가요? 네, 여자나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 있어요. 네.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김해전은 중계로 보았는데 오랜만에 선취골을 넣고 압도한 경기였지만 김해 동점골로 김해에 첫 승점을 주었네요. 일명 김해 승점 획득 폭탄 돌리기 당첨.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김천은 처음으로 승점을 하나 얻게 됐죠. 이거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월드컵 86년 월드컵 때 볼리비아를 상대로 1대1로 비겨가지고 감격적인 첫 승점을 얻었던 거 김종구 네. 선수의 골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 생각나네요. 예, 아무튼 아산 13경기 연속골이라는 기록의 의미가 있네요. 예, 그리고 소식 하나 단신거리를 하나 주셨어요. 네. 여자 U20 아시안컵 태국과의 경기는 연장 끝에 2대1 승리를 해서요. 월드컵 티켓 확보 및 북한과 4강전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북한이랑 저번에 한 거 그 리그 조별리그 경기를 봤는데 너무 상대가 안 되더라고. 와 진짜 나 그거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이거 북한 하이라이트지? 한국이 뭐 슈팅도 하나 또 못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가 이게 그 우리나라 여자 축구 쪽을 봤었을 때 뭐 처우가 좋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회적인 그 시선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누가 여자들이 그 어려웠고 힘든 축구를 하려고 하겠어요. 이거 뭔가 분위기가 좀 여자 탓만 하긴 좀 그런 것 같고 뭐 북한은 그래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뭐 어느 정도 그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거기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그래서 버텨주는 여자 축구 선수들이 그나마 저는 좀 좋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번에 북한이랑 붙었을 때 북한 선수들이 다 죽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지소연 선수도 앉으려고 우리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여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나릇나릇한 여자분들이 아니라 상당히 센 여자들입니다. 아니 테토녀들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여자 축구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도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티는 거라고 조금 여자 축구를 너무 계속 요즘 실드치게 되는데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러면 마지막 한 경기 예, 남았는데 바로 성남 FC 대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 이건 또 아무래도 대준 형님이 예. 또 보셨을 것 같은데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 늑대가요 까치를 사냥하고 말았습니다. 우선은 경기 전 이슈로 이광현과 박상혁 선수의 100경기 출장 기념식이 있어서 그걸로 해서 이제 그 기념식이 있었고요. 우선은 이게 엄청나게 성남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없는 경기였었던 게 성남이요 슈팅을 26개, 유효 슈팅 10개, 코너킥도 10개를 했는데 골은 0골,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거 코너킥 스코어가 10대 0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유효 슈팅 숫자도 10대 1이었어요. 근데 경기는 안산 1대1 이겼네. 그러니까 안산이야 유효 슈팅을 하나 했는데 그게 들어간 거야. 그게 아마 유승우 선수의 골일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와 이 경기를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 악몽 같은 경기 하나 있었거든요. 94년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때 그래 4강에서 우리가 일본을 3대1로 황선홍과 유상철 선수의 골로 4강까지 올라갔는데 그 4강에서 우즈벡이랑 붙었는데 그때 슈팅 수가 22대 1인가 23대 1인가 이랬었어요. 네. 우리가 압도했는데 황선홍 선수가 그때 엄청난 그 원흉이 됐죠. 다 떠가지고 슈팅하는 대로 다 떠가지고 근데 오랜만에 후반 한 중후반쯤에 우즈베키스탄이 간만에 하프라인 넘었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뻥 쳤는데 그게 들어가면서 우리 1등으로 지면서 그게 아마 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네. 키퍼가 알 깠어요. 예, 차상광. 예. 당시 골키퍼가 차상광 예, 골키퍼였는데 그렇습니다. 예. 알을 까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그 재윤 씨 말씀하신 대로 그래가지고 졌던 정말 악몽 같은 경기가 있는데 딱 그 경기의 느낌이 이 경기에서도 그 향기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게 압도했는데 0대1로 패배를 해가지고 아무튼 뭐 안산 입장에서는 그래도 축제 분위기였어. 경기 끝나고 막 이제 디프리 세레머니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성남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막 이런 경기였고 그래서 역시 그 커뮤니티에서는 안산 팬들이 그 성남 팬들이 되게 뭐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좀 한 가지 좀 짚고 가야 될 게 성남 서포터즈 블랙리스트가 경기 끝나도요 성남을 이제 선수들 응원하는 콜을 하고 응원을 하는 아주 정말 서포터즈들의 좀 바람직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남 팬들 그래도 역시 짬밥이 있고 그래서 그 무지성으로 막 졌다고 욕하거나 그러진 않구나. 그거에 대해서 그거 생각 들면서 예전에 김남일 감독 시절 때 성남 서포터즈들이 너무 극성이다 막 욕을 먹었던 것이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왜냐면은 성남 팬들이 화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 이게 마치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국가대표에 지금 홍명보 감독이 돼가지고 지금 말아먹고 있고 못하는데 그럼 우리 팬들이 지금 홍명보 욕하고 뭐 정몽규 그 회장 욕하고 이러는데 그 외부적으로 이러는 거와 똑같아요. 야 한국 대한민국 축구 팬들 개념이 없다. 홍명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응원해줘야지 왜 욕을 하고 자빠졌냐 이러는데 이게 그 억울함이 성남 팬들에 있어 똑같아요. 이게 2002 멤버란 이유로
뭐 남길 감독이랑 그때 수석 코치도 이종윤을 내보내고 데려온 게 김남일이었는데 그래서 짜증나 죽겠는데 그 짓거리를 하고까지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 한 거였고 그래서 김영관 골키퍼가 눈물 흘리면서 했던 게 좀 그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제 성남 팬들이 좀 그때는 뭐라고 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때 지금 이미지가 참 우리나라 국대는 비슷했거든요. 사실 팀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응원만 하는 게 말이 안 되듯이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성남 서포터즈들이 욕을 먹었던 게 너무 안타까웠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 후임으로 온 게 이기영 감독이었는데 이기영 감독이 더 못해가지고 지금 또 뒤에 김남일이 양반이었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성남이 더 짜증나는데 이게 가장 최악인 게 뭐냐면 이러면서 지금 국가대표 그 모습이 있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이번 월드컵 말아먹고 이제 나갔다 칩시다. 더 이상한 감독 데리고 와가지고 홍명보가 그래도 그립다. 홍명보로 갔었어야 되는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대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성남이 약간 그 루트를 탔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성남 서포터즈들에 대해서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사실 진짜 너무 아쉬운 패배고 화가 날 만도 했는데 그래도 역시 성남 서포터즈들이 일희일비하진 않구나. 왜냐면 경기력 자체는 나빴고 근데 문제는 골을 못 넣었으니까 그게 문제였거든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너킥이든 뭐 유효슈팅이든 많이 성남 쪽에서 많이 만들었지만 저는 이거는 또 안산의 이승미 키퍼도 정말 고군분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막았고 또 저는 또 위협적인 장면이 또 그 프리킥 맞고 세컨드 볼도 아마 성남이 아마 기회를 잡아서 때렸는데 그것도 약간 좀 붕 떠가지고 좀 그렇게 떴던 장면도 인상이 깊었는데 또 안산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이 결승골을 넣었던 유승우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가 아마 K리그로서 골을 되게 한 4년 만에 넣은 거라고 그런가요? 있거든요. 그렇게 오랜만이었나? 아마 그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렇게 서우정이나 아마 서우정 기자가 아마 해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거를 언급해 주면서 되게 오랜만에 골을 넣었었는데 그래도 유승우 선수 입장에서도 뭐 이제 사실 뭐 수원에 있었다가 뭐 이제 안양 갔다가 뭐 또 그러다가 또 더 불러주는 데 없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동남아도 갔다고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안산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된 건데 이 선수도 사실 파란만장한 게 시작을 되게 화려하게 레버쿠젠 도르트문트 시작했다가 레버쿠젠이었나? 독일 레버쿠젠 맞을 거예요. 레버쿠젠 쪽에서 아무튼 그 당시에는 또 손흥민 선수도 같이 뛰었었고 근데 손흥민은 그래도 중용됐었던 반면에 유승우 선수가는 거기에 그 밑에 그림자로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막 페렌치바로시라는 뭐 그 헝가리 팀도 갔었고 되게 좀 하락세를 많이 탔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결국 갈 때까지 간 게 지금 안산 그리너스까지 온 거예요. 물론 안산 그리너스를 좀 비하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근데 기대치에 비해서 좀 많이 맞아요. 꺾이긴 했죠. 사실 이 선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럽파로 되게 센세이션한 주목받을 선수였는데 이게 좀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기대하는 모습에 보다 거의 실망스러운 시즌을 많이 보냈었던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물론 선수가 원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었겠지만 뭐 부상도 있고 폼도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그래도 이날 결승골로 그래도 아마 경기 후에 인터뷰도 봤었을 때는 되게 감회가 새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좀 안산 그리너스에서도 사실 부활해서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사실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반 끝나고 바로 교체해버리더라고요. 후반전에 교체해서 뭐지? 근데 뭐 아무튼 골을 넣어서 의미 있는 골이었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갈 때까지 갔다는 게 이제 안산 그리너스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맞아요. 이거 약간 류승우 선수가 이제 레버쿠젠 잘하고 있었을 때 나중에 안산 같은 팀 뭐 그런 데로 갈 거야 이러면은 엄청난 저주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안산을 하는 게 안산이 아직 그렇게 아직 높은 단계 클럽을 아직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예전에 나 그거 생각나는 게 그 이승우 선수가 예전에 한창 이제 주가를 달리고 있을 때가 있어. 엄청난 기대주라고 해가지고 바르셀로나 유소년으로 해가지고 백승호 선수와 함께 했더니 그때 되게 웃긴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배풀이었어. 막 그때 최강희 감독이 진심 어린 조언으로 이승훈 선수 앞으로 더 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K리그가 워낙에 이 인정을 못 받을 때였거든요. 무슨 소리야? 이승우가 이 최강희 감독을 가르쳐야지 막 이런 댓글을 보고 내가 어이가 없는데 그게 배풀이야. 그러니까 유럽이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류승우 선수 입장에서도 엄청난 설레발이 있었겠죠. 이승우 선수가 뭐 최강이었겠지만, 근데 지금 이승우 전북에 있습니다. 정경용 감독의 지금 지도를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강희 감독도 아니고. 근데 그때 그 배풀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강렬해서 기억이 나.
와, 그러니까 아무리 이승훈 선수가 엄청난 유망주고 앞으로 더 크길 바라면서도 아직은 유망주인데 어떻게 그런 저런 생각을 할까? 근데 그런 대중들이 그거를 옹호하고 있다는 게 정말 소름 돋고 황당했었습니다, 진짜. 네, 그 기억이 나서 한번 이거 과장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제 진심을 말해서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여튼 예. 유승훈 선수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승훈은 전북의 주전도 사실 주전이라 하기도 애매하죠. 뭐 조커 카드로 계속 기용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이승훈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이승훈도 안 풀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다 내가 댓글을 올렸다고 그 당시에 생각해봐요. 이승훈 망해가지고 망하니까 미안하죠. 망해서 전북 간다. 전북을 비판만 한 거 아닙니다. 전북 가서 전북의 그 주전도 못할 거 이랬었으면 아마 개욕 먹었을 거야 당시에. 당시에는 이승훈가 메시급이었거든. 아무튼 뭐 분위기가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런 정도로 해서 리그2는 이렇게 예, 재훈 씨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뭐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고요. 뭐 예. 그래도 또 리뷰도 같이 도와주신 두 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 뭐 재훈 씨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신영문 선수입니다. 예. 지금 부축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걸음을 걸으면서 많은 이 수원삼성 블루윙즈 팬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는 신영록 선수입니다.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생존 확률이 0.3%인데 예. 그 기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불러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신영록 선수는 정말 큰 아이콘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더 건강한 모습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응원합니다. 예. 많은 팬들도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서 신영록 선수에게 큰 응원을 비춰주고 있는 오늘 7라운드 수원삼성 대 김포FC의 맞대결이고요. 여러분은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윤영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신으로 넘어가서요. 할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우선은 이거를 가져오신 분이 지우 씨니까 지우 씨한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죠 이게? 일단은 예. 지금 사실 단독 중계에 JTBC 가까워지고 있었던 JTBC의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지금 해결될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오피셜이 난 건 아닌데 일단 KBS를 비롯해서 각각 120억까지는 낼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JTBC는 140억을 부르는 거 보니까 20억의 차이가 또 있네요. 요 언저리에서 요 정도는 아무래도 합의가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뭐 낙관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은 좁힐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금액 상한가를 보니까 시작이 300억이었었네요. 그 엄청 낮춘 거네. 이 정도면 거의 반 이상을 낮춘 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JTBC가 처음에 너무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러면 JTBC가 1분 빠르게라도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 이분 먼저. 예. 이 정도의 돈 차이를 1분 지연 중계. 이 정도라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근데 그 1분 더 일찍 해줘 그 재밌긴 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채널 고를 때 사실은 제가 안정환 해설위원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안정환 해설하면은 그 MBC를 보기 때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 과연 그게 그게 될까? 저는 서영욱이 싫어서 MBC는 안 봅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요. 서영욱이 네, 좀 사실 그 해외 축구 때는 예전에는 사실 저도 봤었는데 네. 국내 축구도 그렇고 이제 요새는 사실 국내 축구판에서 K리그 중계하시는 거 좀 K2 중계 그래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서영욱 그 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뭐 저는 치는 건 없고 뭐 지지까지는 아니지만 싫은 건 아닌데 어떤 점이 안 좋은 거예요? 해외 축구 때도 좀 그랬던 게 좀 리버풀 극딜한 거. 그 여러 가지로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사실 박문성보다 좀 덜 유명할 뿐이지. 그런 게 있었구나. 제 입장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 무슨 특별 위원장 그런 거를 했었어가지고 거기서 좀 약간 좀 볼멘 소리 좀 많이 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패널들이 몰랐구나. 서영욱 여러 가지로 해설위원 논란 이분도 남은기에 논란 탭이 따로 있으실 엄청 정도로 많아요. 네. 뭐가 많으신 분이라. 유명하면 다 그렇게 되나 보다. 우리도 조심합시다. 예, 뭐 오늘 나 이미 늦었어. 전반전에 너무 달려가지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분이 아마 예. 최근에 시끄러웠던 거는 예. 좀 됐는데 예. 히딩크 복귀 주장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기억난다. 그 히딩크 어게인 한참 있었잖아요. 못 쓰겠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히딩크 복귀설을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사실 그 해외 축구 해설의 1세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나와서 이러고 공중파 예능 나와서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욕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욕 먹을 만하네. 아무튼 저는 뭐 사실 중계는 뭐 딱히 상관은 없긴 한데 그냥.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거 공중파에서 그래도 안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20억 차이면 사실 아마 그 KBS는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국민적 감정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그 뭐 같은 단어 약간 대승기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대승적 차원이랑 좀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말하자면은 공중파 세 군데에서 다 이제 일단 이거를 협상을 받아들였다고 가정해도 저는 월드컵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상으로는 한 두 달 정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공중파 쪽에서 이거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갑작스럽게 바로 월드컵 모드로 들어간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사실 전 공중파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석연치 않게 보이기도 해서 제 개인적인 감정. 근데 SBS는 애매하겠네요. 그 아래서 지금 축구협회 관련해서 맞아요.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궁금한 이야기 Y인가? 그래요? 그거 그 할인지 그게 KBS 아닌가? 아니 SBS인가? 내가 착각했구나. TV를 안 보고 살아가지고 저도 그거를 안 봐가지고 내가 헷갈렸어. 근데 먼저 말씀하시고 얘기할게요. 만약에 근데 공중파에서 뭐 이렇게 월드컵 중계권을 같이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또 해설위원도 좀 준비하겠죠. 뭐 MBC는 뭐 안정환, 뭐 아까도 저희도 둘 다 별로 안 좋아하는 뭐 서영욱 위원 그러겠고 KBS는 뭐 이영표 위원이 있겠고. 뭐 이영표 안 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영표 위원도 부르면 올 수도 있죠. 부르면 갈 수 있잖아요. 하고 뭐 SBS는 뭐 간판 캐스터 배성재 캐스터 있겠고. 해설위원은 또 모르겠습니다. 또 뭐 장재현 해설위원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사실 없진 않아서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중파가 이번에 솔직히 더 낮출 확률이 높아. 왜냐면 이게 저번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최후 통첩이라 했으면서 최후 통첩인데 또 최후네 이게? 그러니까 또 최후는 또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재훈 씨가 뭐를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은 게 이게 분명히 짜냈을 때가 왜냐면 이번에 JTBC 홍군형을 내주자. 내가 버릇 고쳐줘야겠다. 우리 셋이서 담합해가지고. 왜냐면 지금은 확실하게 JTBC가 의리야. 그러니까 게다가 솔직히 홍명보의 덕분에 홍명보가 아주 국가대표의 인기를 나락으로 해가지고 K리그급으로 만들어놨거든. K리그급이야? 우리는 K리그 생각해보세요. KBS, MBC, SBS가 그동안 K리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K리그급이야? 뭐야? 리그2 작년에 인천 수원보다도 관중이 덜 들어왔어? 야 그러면은 K리그 우리한테 K리그는 지읒이야 지읒. 응?
그딴 지읒을 왜 우리가 100억 넘게 해야 돼? 야, 더 낮춰. 한 50억이면 생각해 볼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50, 막상 50억 하면 야, 요즘 홍명보 그지 같던데? 야, 30억 안 돼? 예, 나 이럴 것 같아. JTBC가 문제가 아니야. 더 낮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어떻게든 짜낼 수 있을 때까지 짜낼 것 같아. 근데 물론 뭐 지훈님 말씀대로 뭐 이제 공주파에서 이제 협상을 이제 제안을 이제 수락을 한다면은 물론 공주파에서 바라볼 수 있는 월드컵도 뭐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고 저만 생각하면 사실 다른 나라의 경기를 보는 거까지 생각을 하면 이게 물론 네이버도 있지만 그 채널이 많으면 나쁠 건 없어요. 뭐 내 돈도 아닌데 뭐 상관없잖아요. 뭐 하긴 뭐 그러니까 각 공주파에서도 뭐 이제 스포츠 채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찾아보기도 편할 거고 뭐 나쁠 건 없습니다. KBS, SBS, MBC가 같이 하면 사실 그 분위기도 좀 더 날 거고 뭐 사실 나쁠 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지우 씨처럼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긴 한데 될까? 좀 그게 걱정이야.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회의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 뭐 지상파 쪽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이 정도면 사실 가능성이 뭐 없진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거의 끝난 걸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암묵적인 룰이 있었는데 괜히 깨가지고 JTBC가 이번에 거의 망이잖아. 손해 어마어마할 걸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만이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맞아. 문제입니다. JTBC가 이걸 만약에 아주 헐값에 줘버리면 아 그러네. 그것도 문제네. 이게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2030년인가? 2030년 아무튼 이후인가? 뭐 아무튼 그때까지 단독으로 다 사버려가지고. 이건 선 넘은 거 아닌가 그중에 모르겠어요. 그나마 월드컵 두기가 제일 커요 올림픽보다 오히려. 근데 참 JTBC 입장에서도 사실 그 최가원 선수가 그 메달 따는 것도 중계가 안 됐고 해서 맞아요. 그거에 대한 눈치도 좀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여지는 열어놨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찌저찌 되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긴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번에 또 경기 수도 많아. 48개국이라.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볼 거는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요 얘기까지 했었고 이거 편집 빨리 해서 해야겠네. 이게 또 그 사이에 또 타결되면 우리가 뒷북치는 걸 수도 있어서 네. 전후 반원은 안 왔대. 이제 전반전은 빨리 가가지고 하고 후반은 제가 빨리 이제 편집해가지고 그래도 그 화요일 밤에서 수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때 올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예, 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얘기들은 이렇게 했고 뭐 어떻게 프리뷰 할까요? 어떻게? 간단히 하시죠. 예, 간단하게 한번 하고 일단은 당장에 4월 15일 날 울산 서울 옛날에 서울과 울산 대구가 한번 꼴찌한 적 있었거든요. 이거 꼴찌 막 한 적 있었어. 그러니까 그 전체가 아니라 중간에 그래서 서울대 이렇게 해서 막 뭐 네임 이렇게 한 적 있었어.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들어가는 두 팀이 만나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지우 씨는 뭐 울산 승리를 바랄 것 같고 우리끼리만 해보죠. 이 경기만. 저는 역배로 울산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이 너무 잘하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반대로 저는 FC 서울 승리로. 네, 서울 승리로. 그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16년 4월 이후로 서울한테 홈에서 안 졌을 겁니다. 그러네.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대한거 박주영이 골을 넣었어요. 네. 그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예. 근데 김기동이 1년에 한 개씩 징크스를 깨고 있긴 한데 올해 이미 전복을 깼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가짐, 기동종신. 바람을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네. 그렇게 일단 제가 아까 그 서울 전북 리뷰했을 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상을 받은 이후에 경기들이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건 순영 경기였고 이제 8라운드 4월 18일 날 8라운드 8이 겹치네. 아무튼 이때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함께하는 오늘의 축구에서 나온 오늘의 K리그 어플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날 2시에 강원과 전북의 경기가 있어요. 이 경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은 뭐 저부터 할까요? 저는 그냥 심플하니까 역배로 강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강원도 많이 올라왔네. 아무튼 이렇게 진문설 날리는 겁니다. 돈은 안 걸었잖아. 내 돈 걸면 안 해. 나 그 돈 걸죠? 그럼 당연히 전북하죠.
이거는 전북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또 강원이 홈인 가운데 강릉 그 종합경기장이 이 강원 FC가 무패 행진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가요? 무패인가? 지금 요즘? 한 2년 연속이런가 아마 무패로 패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오, 아니 그래요? 저는 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반대를 한다. 저는 강원 전북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지진 않는다 네. 최소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과 대전의 경기가 있는데요. 아마 이거 문자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데이 씨가 저도 받았습니다. 예, 데이 씨가 이날 보러 간다고. 뭐 여기 원정 가겠다고 했는데 데이 씨가 뭐라 했냐면 정말 성적이 참 한숨만 나오지만 그래도 응원하러 가겠다. 예, 이게 서포터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전 원정 팬들이 많이 올까 하는 생각도 들게 돼요. 오히려 이 최근 성적에 비례해서 좀 기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물론 많이 와가지고 응원이 된다면은 거기서 좀 반전이 온다면 딱 좋겠지만 이건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그래도 서울 승입니다. 저는 역배로 대전이고요. 여러분 이게 안산이 성남이 이길 줄 알았습니까? 이게 정말 역사는요 예상하지 못할 때 일어나요. 이게 원래 이게 사실 남녀가 이렇게 이제 뭐 사랑을 나눌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 애가 생기거나 막 이런 게 있듯이 갑자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도 조심하시고. 예, 그래서 대전 승리로 저는 역배로 가겠습니다. 네. 예. 지훈님 저 이거 재미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갈까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아 그래요? 아까 제가 그래서 서울 가시냐고 물어봤는데 저한테 물어봤었죠. 예. 그냥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대전이 재밌는 축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도 주중기 경기를 하고 원정을 하고 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체력적인 여파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홈이라서 그래서 무승부? 예. 생각해보니까 근데 인천 끝나고 울산이 안 내려갔겠다. 수요일날 울산 경기 하느라 계속 수도권에 있겠네요. 아니요, 그 경기가 울산에서 해서 울산에서 하나? 울산 홈이에요. 울산 홈이었어요? 내가 잘못 울산이 봤구나. 뒤쪽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착각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은 요 정도로 하고 다음은 영삼이를 부르는 032 더비가 4시 반에 부천과 인천이 있네요. 032 네, 일단은 같은 클래스. 네, 일단은 저는 이 서울대전을 보다가 중간에 또 부천 인천으로 넘어갈 겁니다. 예. 역시 예. 네, 먼저 해주세요. 볼만하죠. 네, 먼저 잠깐만 누가 아래죠? 내 순위표를 못 봤어. 우선은 그냥 인천이 아래입니다. 같은 클래스니까 무승부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먼저 해주세요. 예. 지훈님. 그냥 이건 희망인데 한 2대2쯤 나왔으면 좋겠어요. 2대2? 2대 무승부예요 여기도. 근데 공교롭게 저도 무입니다. 왜요? 인천이면은 03이니까 3대2로 인천 승해야지. 사실 승리를 바라는 건 맞는데 부천이 저는 그래도 좀 약간 좀 내려앉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지만 물론 이제 정면으로 이제 도전적으로 한다면은 사실 인천의 승리도 기대가 되겠지만 최근 흐름 봤을 때는 좀 뒷공간이 너무 털리고 수비가 불안한 건 사실이다 보니까 사실 무승부라도 되기 바라는 마음이 네. 크게 합니다. 이쪽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날은. 그럴 것 같긴 부천이 합니다. 또 뭔 또 해코지를 할지 참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은 부천 인천이 솔직히 경기는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서울이 잘하고는 있는데 서울이 이게 송민규가 막 이제 법규 받고 막 이런 게 재밌는 거지. 그 서울 경기가 재밌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부천 인천이 진짜 저도 이게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로 넘어와서 제주와 김천의 경기인데요. 전 이거 제가 먼저 할게요. 김천의 허정무컵 우승을 제가 응원하는 입장에서 1대1 무승부로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주 승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주 승. 지우 씨는요? 제주가 흐름이 좋으니까 제주 한번 믿어볼게요. 그럼 또 김천은 또 승리를 못하는 상황으로 가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4월 19일 4.19 4.19 혁명 기념일이었던 4월 19일 일요일 날로 넘어가서요. 울산과 광주가 이제 붙습니다. 요거는 저는 역배로 광주로 가고요. 저 역배니까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아무래도 그래도 울산이지 않을까. 울산으로. 예. 어떻게 이겨야 보세요?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쵸? 최근에 또 광주가 3연패이다 보니까 이거 수습하기에도 물론 이제 이날 이 경기 때는 이제 이정규 감독이 복귀를 하겠지만 네. 사실 저는 이정규 감독이 좀 아쉬운 게 확실한 건 심판들한테 좀 약간 항명을 하면서 그 경고를 받는 게 연속으로 계속 받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이정규 감독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리 스쿼드가 부족하고 막 그런다고 한들 일단은 버티는데 힘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날 다소간의 로테이션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수요일날 그쵸. 서울전에 아무래도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고 근데 그게 잘 풀리면은 좋은데 그게 잘 풀릴 거라는 사실 확신은 들진 않아서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기긴 이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예.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날 4월 19일 일요일 날 4시 반에 오후 4시 반에 이제 포항과 안양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역배가 안양이 2경기 연속 원정이네요. 네. 안양이 더 아래일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역배로 안양 승리로 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포항 승리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애매하네요. 이게 만약에 안양승을 해버려서 그 부진이 길어지면 왠지 5월 2일날 당할 것 같고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네. 그냥 다 떠나서 예. 지금 포항 경기가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무승부도 꽤 가능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마 이날 그 뭐 리그 2긴 하지만 전 성남 팬이다 보니까 성남과 파주 경기를 네, 생각해 이 셋 중에다 내가 제가 유일한 리그 2 팬이구나. 성남과 파주 경기를 아마 재밌게 보러 갈 것 같습니다. 뭐 이기건 지든 파주에 한번 축구를 한번 또 한번 이색적으로 한번 볼 수 있겠구나. 여기 한번 가볼까 저도? 예. 성남 파주. 네. 파주가 좀 매력적이다 보니까 탄천에서 합니다. 예, 탄천에서. 탄천 요새에서. 그러니까 파주 경기를 한번 직관을 한번 제가 파주는 수도권이니까 갈 수는 있는데 제가 성남 경기가 있거나 못 가거나 뭐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파주에 이제 그 축구를 한번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날 가게 될 것 같고요. 끝나기 전에 네. K2의 또 8라운드에 그 이제 토요일 날 부산 아이파크랑 서울 FC 경기 있던데 이것도 그러네. 한번 그래도 예측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한번 그래도 부산의 상승세로 더 갈지 아니면 수원 FC가 한번 반전을 이룰지도 이것도 한번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역배 컨셉이기 때문에 FF. 수원 FC인데 접대 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아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네. 나 말 나온 김에 뭐 지우신 한번 그냥 우리 재미 삼아서. 부산 믿어요? 부산. 왜요? 부산 그냥 연습 왜 갑자기 믿어요? 올해 느낌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 잘하긴 하더라. 이거 승리하면 7연승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게 홈 첫 경기 개막전을 성남이 1대1로 비기고 그다음부터 연승이니까. 저도 근데 이거는 저도 부산 승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부산이 진짜 이거 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조성환 감독이 진짜 3년 차에 확실히 진짜 이게 보면은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제주에 그 당시 제주 유나이티드 거기 있었을 때도 그 당시 순위가 막 2위였 준우승했었죠. 17년도에. 17년도 2위 하고 그리고 나서 ACL로 나갔고 맞아. ACL 나가서 물론 그 다음 년도에 ACL에서 좀 그런 안타까운 그 상황이 있었죠. 황당했던 게 낮에 그 여름에 일본 팀이랑 우라와레즈. 우라와레즈랑 그 낮에 그 제주 종합운동장에서 그 땡볕에서 경기했었던 게 그게 아직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인천에서는 사실 또 인천에 물론 이제 그 준우승 했으니 2위도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인천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4위라는 순위를 기록하면서 나름의 최고 순위를 기록해줬고 더불어서 이제 어부리이라는 표현을 하겠지만 전북 그 당시 전북과 서울의 FA컵 결승전에서 전북이 더블을 하면서 더블인가 그 FA컵 우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천이 4위 상태에서 또 ACL을 또 진출해서 ACL 무대까지 경험하게 해준 정말 감사한 감독님이지 않나. 저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연님이 이제 조성환 감독에 대해서 100% 믿음은 없었는지 축구는 감독 노름이라는데 부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댓글 남기셨길래 제가 조성환 감독이 그 정도 난 괜찮게 봤는데 물론 100% 믿음까지는 그렇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날 경기 일단 부산 홈이지만 또 조성환 감독과 이제 최원국 코치가 패딩을 또 입고 나올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박진석 감독의 맞아요. 그것처럼 맞아요. 뭐라 해야 되냐 그거 징크스. 그래서 땡볕 여름 때까지. 아니 그 저번 경기에도 입었다니까요 그렇게. 두 분 다 그렇게 입는 건지 최영욱 수도 코치만 입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를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이거 땡볕에서도 패딩 입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 광주 팬 유리 씨가 미스 코리아까지 본선까지 나왔던 그 광주 팬 유리 씨가 살짝 이제 이겨서 너무 좋은데 이러다가 박진석 감독이 쓰러지겠다고 연재 한번 좀 적당할 때 좀 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 그때 그 당시 걱정된다고. 그 당시 FC 안양이 7대1로 대승을 거두면 맞아 그랬지. 광주가 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진성 감독이 그 당시 박진성 감독이 이제 외투로 벗었던 외투만 벗은 게 다 벗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가렸고 그때 막 우리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그때 선수들이 박진성 감독님 걱정돼가지고 야 우리 오늘은 좀 져주자. 근데 7대2까지 그래도 나올 7대2는 좀 아니지. 넘어갔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프리뷰까지 해봤네요. 아 간만에 이렇게 대면 녹음 너무 재밌었고 오늘 제가 제 욕심을 했었는데 다행히 두 분이 와주셔가지고 아유, 근데 네, 대면 그래도 녹음했네요. 오랜만에 대면인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소감을 얘기하자면은 진짜 저도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얘기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제 사실 또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요 근래 계속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중앙 K리그 들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서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주시면서 계속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계속 이제 꾸준히 들어주시는지 저희가 주간 그 순위에서도요 계속 4강 안에 들어요. 스포츠 레저 안에서는 지금도 좀 4위일걸요? 근데 참고로 근데 이 랭킹이 되게 웃겨. 일주일이면 일주일인데 일주일마다 그러니까 그 화요일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일주일로 막 그렇게. 예. 그래서 일주일인데 매주 바뀌어. 아니 매일 바뀌어 순위가. 아무튼 그래도 들어주신 분들이 분명히 계속 있고 우리가 주간 4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지우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랜만에 날씨도 좋고 이제 네. 대면을 하게 돼서 또 나름대로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뭐 괜찮은 게 풀린 것 같아가지고 뭐 이 주변이 좀 야외에서 해가지고 캠퍼스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좀 했었는데 옆에 뭐 여대생들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여자 패널이 없는데 여자 목소리가 좀 들어가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더 좀 너무 칙칙하지 않고 뭔가 조금은 더 좀 화사하게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지금 날씨가 물론 이제 낮 기온도 되게 높고 한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밤이나 새벽에는 네, 쌀쌀하죠. 추우니까 일교차들 때문에 일교차 때문에 진짜 청취자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참고로 반팔 입고 있어. 물론 저는 반팔 입고 있지만요. 물론 저는 열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제가 참고로 또 2주 전 때 감기 심하게 알아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되게 심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녹음을 참여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목 상태가 그나마 지금 돌아와서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일교차가 아직은 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근데 낮에 슬슬 낮 경기 더울 거예요 이제. 네, 슬슬 더워지니까 이제 저녁을 좀 옮길 때가 되지 않았나? 저도 이번에 이제 5월부터는 네. 슬슬 이제 4시 반 경기, 7시 경기가 아마 생기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5월 중순부터 아마 야간 경기를 아마 돌릴 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좀 당겨서야 되지 않나? 나는 좀 5월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대낮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날씨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또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19화 방송은 이렇게 간만에 저희도 이렇게 대면 녹음을 했는데 뭐 재밌게 했네요. 간만에 재밌게 했었는데 다음에도 또 대면 녹음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나중에 한번 스케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520화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터벅거리는 발걸음 소리만 가득한 골목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시린 이야기들 차가운 창가에 기대어 한숨을 내뱉으면 어느새 밤 공기는 너를 조용히 감싸주네 잘하고 싶어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가면 되겠네. 저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간만에 대면 녹음 역시 좋았어. 근데 오늘 그래도 얘기했던 내용 중에 그래도 서울 전북전 얘기하면서 전북 얘기하니까 네. 그 얘기가 나온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먼저 가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정리해야 되니까. 네. 다음에도 좀 되면은 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되게. 아,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걸 남기셔가지고 합격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 사항이네. 그럼 만약 거기 되면은 대전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 예, 합격하면. 왜냐면은 세 곳이 있는데 세 곳 중에 하나예요. 정확하게는 네 곳이었는데 하나는 충남대인데 충남대가 역시 빡세더라고요. 저는 또 더 높게 바라봤으면 카이스트 쪽도 아닌가 생각해요. 그쪽은 제가 제 전공 쪽이 없어요. 문과 계열이잖아요. 저는 교육학 쪽이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백투퓨처네? 오, 여기 어디서 났어요? 이 티셔츠 어디서 났어요? 그리고 탑10에서 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와, 백투퓨처 진짜 오랜만이다. 네, 조심히 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저절로 가지 않아요? 네. 저는 그냥 버스로 그냥 가요.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I'm still alive. 먼지 낀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눈빛 피할 수 없는 붉은 낙인이 선명해 소중한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잔인했던 이 시계 밤을 기억해 비틀거리며 어둠 속을 헤매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아 소리쳐본다 달려라 심장아 끝없는 어둠을 뚫고 Run away 절망의 끝에서 다시 한번 소리쳐봐 Break the face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이 올지라도 영원히 끝까지 싸우는 투쟁자가 될 테니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어 남은 건 오직 타오르는 투지뿐 자 새벽을 가르 반격을 시작해 Let's go 달려라